안녕하세요. 구글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제프 딘과 산제이 게마와트는 과연 소프트웨어 성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그들이 공유한 핵심 원칙들을 파헤쳐보면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급한 최적화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 말, 개발자라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인데 사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성능 고민을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는 일종의 핑계처럼 사용하곤 하죠.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성능?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이 문장에는요, 아주 결정적인 뒷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3%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핵심은 결정적인 3%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널드 크누스의 진짜 메시지는 최적화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즉 언제 최적화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였죠. 어떠세요? 이것만으로도 성능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 진짜 교훈은 성능을 그냥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성능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정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성능을 완전히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스템 전체의 성능 저하 문제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나중엔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조차 알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라이브러리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코드를 만든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요. 결국엔 비싼 서버를 더 투입하는 식으로 돈으로 문제를 덮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최고의 성능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들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측입니다. 이건 그냥 이 정도 걸리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코드를 단 한 줄도 짜기 전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을 대략 가늠해보면서 직관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 컴퓨터의 기본적인 작업들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속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L1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랑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찾는 작업은 속도가 무려 1000만 배나 차이 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작업이 정말 비싼 작업인지에 대한 감을 잡는 것, 이것만으로도 성능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본 숫자를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썸네일 30개를 만드는 간단한 작업인데요.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면 대략 450m초가 걸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병렬로 처리하면 단 15m초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간이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죠. 무려 30회 차입니다. 코딩 전에 이렇게 간단히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럼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가장 효과가 클까요? 정답은 바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입니다. 때로는 자잘한 최적화 수십 개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올바른 알고리즘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덤근적 복잡도의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조금만 커져도 N제곱 알고리즘은 성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느려지죠. 반면에 ON 알고리즘은 아주 안정적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구글의 사례인데요. 데드락 탐지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인 걸로 바꿨더니 작업당 걸리는 시간이 22 마이크로초에서 0.5 마이크로초로 줄었습니다. 와, 거의 50배 가까이 빨라진 거죠. 알고리즘 개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런데 큰 성능 향상은 알고리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API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하나씩 처리하는 API 대신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하는 벌크 API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원칙들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진리에서 출발해요. 바로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어쩌면 가장 똑똑한 최적화는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아서 없애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모리 할당입니다. 우리는 코딩할 때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생각보다 큰,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다는 걸 자주 잊어버려요.
할당 자체에도 시간이 걸리고 캐시 효율도 떨어뜨리고 나중에 이걸 또 정리하는 비용까지 들죠. 메모리 할당을 줄이는 아주 흔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복문 안에서 계속 객체를 만들고 없애는 대신에 루프 밖에서 딱 한 번만 선언하고 내부에서는 초기화해서 재사용하는 거죠.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 덜 하기 기술들은 일종의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자주 쓰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잘 모아둬서 캐시 효율을 높인다거나 더 작은 자료 구조를 쓰고 가장 빈번한 경우를 위한 전용 빠른개를 만들어주거나 비싼 계산 결과를 저장해두는 캐싱 기법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결국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기술적인 팁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성능이라는 건 몇 가지 기술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건 엔지니어링의 아주 근본적인 일부, 즉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코드를 한 줄 한 줄 최적화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노력을 쏟아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측하고 실제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고성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훈련된 접근 방식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코드 속에는 과연 어떤 결정적인 3%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배운 원칙들을 나침판 삼아서 바로 그것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아마 그게 여러분의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